전문 통역과 번역은 분석력과 종합적이며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고도의 전문 기술로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21세기 세계화의 물결과 통신, 교통의 발전으로 언어 간 교류가 폭발적으로 느는 이 시대. 통번역사는 인간의 삶의 윤활유 역할을 하며 전문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선문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은 한중과, 한일과, 한영과 이렇게 세 가지의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본교 통번역대학원은 그동안 수많은 통역사와 번역사를 양성해왔습니다. 시험난과 더불어 비정규직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20대를 가리키는 88만원 세대라는 용어가 나오는 요즘, 선문통번역대학원은 국제회의 통역사, 번역사의 요람, 재기하고 싶은 자의 지팡이, 독립을 원하는 자의 디딤돌, 자유를 갈망하는 자의 도약대라는 슬로건 아래 비정규직 시대의 불안정을 타파하는 돌파구를 제시합니다. 이런 선문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한 졸업생은 프리랜서 통역사, 번역사,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문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은 어떨까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선문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통역 번역사 교수진, 실질적인 실무를 중시하는 통번역 교육,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재단 주최 국제회의를 통한 통역 실습, 국제회의 개최가 가능한 첨단 통역시설을 갖춘 국제회의실과 통역시설을 보유, 통번역센터 연계교육, 전원 기숙사의 생활 가능, 타 대학원 대비 약 300만원 정도 저렴한 학비와 전국 최고 장학금 비율, 소규모 클래스로 집중적인 교육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졸업하면 진출할 수 있는 기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문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은 여러분들이 꿈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선문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11기 천재원 선배님 만나보았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자기소개부터 간단하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들으신 대로 선문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11기 천재원이고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프리랜서 2년차입니다. 그리고 일단 통번역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신 입학 계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제 꿈은 딱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외교관이 되는 거였고 하나는 동시통역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 고시 공부를 좀 했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길이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좀 고민을 하다가 통번역 대학원을 들어오게 됐고요. 많은 통번역 대학원들 중에서 선문대 통번역 대학원을 알게 되었고 또 이리로 오게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프리랜서 2년 차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졸업하시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프리랜서가 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학교를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입학이 될까 싶어서 긴장을 했었는데 졸업을 앞두고 나니까 졸업을 하고 나서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그때 또 때마침 에이전시와 말이 오가면서 기회를 얻은 게 인하우스 잠시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래서 약 5개월간 삼성 SDS 러닝 허브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래서 단기간이긴 하지만 인하우스가 어떤지 그리고 인하우스가 아닌 프리랜서의 생활은 또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직접 체험을 해보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프리랜서로 또는 인하우스로 이렇게 통번역 업무를 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업무가 있으시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사실 번역은 기록물이 남는 거니까 나중에 돌이켜서 보면서 계속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에 좀 더 힘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통역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한 일을 하다 보면은 잊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는 물론 기억에 남는 것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약 3주간 진행된 세미나 순차 통역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그때 동남아 각국에서 오신 연사분들을 모시고 세미나 순차 통역을 했던 게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번역가 아니면 통역사라는 직업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수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많이 기대를 할 것 같은데 선배님은 지금 수입에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제 친구들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요. 나름 사람들의 기대치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의사, 변호사, 통역사, 조리사, 조종사 모두 사자로 끝나는 직업이라서 그런가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2년 차라서 그냥 일반 직장인보다 좀 더 많은 정도? 그 정도인데 졸업한 지 이제 벌써 10년 차 그 이상쯤 되는 선배님들, 특히 조재현 교수님처럼 매우 활발한 활동을 벌이시는 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쉬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라 봄, 가을 같은 성수기 그리고 여름이나 겨울 같은 비수기를 좀 타는 편이긴 한데 많게는 8회에서 10회 그리고 적게는 4회에서 6회 정도 통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계속 통번역사가 숫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통역 시장이 포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통번역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비슷한 질문을 재학 중에도 여러 번 떠올리게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전국에 약 8개 정도의 통번역 대학원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성문대학교 통번역 대학원이고요. 대표적인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한영과만 해도 입학 정원이 50여 명 그리고 그 중에 절반만 졸업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 해 25명의 통역사가 배출이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한 숫자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번역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두운가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클라이언트와 에이전시 쪽에서는 경험이 많은 통역사를 좀 더 선호하긴 하는데 그래서 시장 초기 진입이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시장에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시통역이나 순차통역이나 또 여러 분야 중에서도 내가 좀 잘하는 분야를 개척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 모든 거는 자기 관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고민스럽더라도 너무 고민만 하지 말고 직접 부딪혀 보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미래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통번역 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들 또는 졸업생들을 보면 대부분이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오시는 분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학부를 졸업하고 일을 하다가 다른 뜻이 있어서 대학원을 오는 경우가 많은데 힘든 결정을 내린 만큼 오셔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뜻한 바를 모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고 계신 선배님 모셔서 유익한 말씀 많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문대학교 한일과 11기 양호철 선배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2013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서문
대학교 통번역대학원 11기 졸업생이고요. 이제 한일과를 졸업을 했는데 그 졸업하고 나서 프리랜서 활동을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2013년 7월에 삼성전기 인하우스 상근통역사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퇴사를 했고요. 이제 다시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선배님은 인하우스 통역사로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통역 업무가 제가 하고 있던 업무의 한 80%를 이제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동시통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삼성전기에서 아무래도 일본인 기술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뭐 회의 들어갈 때 그분들 통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분들이 보고서 작성 아니면 논문 같은 걸 쓰실 때 그런 거를 좀 기술 번역 쪽을 해줬고요. 이제 그쪽에서는 기술직이다 보니까 조금 빠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원합니다. 순차 통역보다는 동시 통역의 비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통번역사로 일하시면서 느낀 통번역사의 그 직업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점이요. 장점은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일반적인 직업이라면 자기의 전문 분야만 경험을 하게 마련인데요. 이제 통역사는 번역사를 제외하고 통역사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통역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다양한 세계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해외 출장을 가기도 하고 뭐 유명 인사를 만나기도 하고 일반 사람으로서는 가기 힘든 그런 좀 특별한 장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연예인이 있었어요. 근데 일을 하면서 실제로 통역 업무를 하면서 그 좋아하던 연예인을 실제로 옆에서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참 통역사를 하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느낀 적도 있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경험 속에서 또 그 통역 외에 또 새로운 비즈니스 찬스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도 통역사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문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을 다니시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좋았던 점 일단 학교 지원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학비가 저렴하고요. 뭐 기타 다른 통번역대학원에 반 정도 되는 금액의 학교를 다닐 수가 있고 거기다가 자기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성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기숙사 자체도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기숙사 안에 헬스장, 카페, 식당은 물론이며 이런 매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밤 늦게까지 하면서도 쉬고 싶을 때는 좋은 시설에서 얼마든지 쉴 수가 있고 또 같이 동기들하고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밤 11시, 12시, 심지어는 새벽까지 같이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갖춰진 것 같습니다. 학교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할 때도 지금 뭐 다른 학교 얘기를 듣기로는 스터디할 그런 공간을 찾는 데 꽤 애를 먹는 것 같은데 이제 선문통대는 그런 거 뭐 고생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빈 강의실 찾아가서 스터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들이 선문통대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문대학교는 통일교 재단이라서 종교 문제로 입학을 꺼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선배님은 학교 다니면서 종교 문제로 불편하거나 그런 점은 없었나요? 저도 처음에 입학하기 전에는 그 부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저는 종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종교에 관련된 수업을 강요한다거나 사상을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홈페이지를 보고 또 교학팀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해봤더니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입학을 해보니까 뭐 그런 교회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아무런 강요도 없었고요. 제가 신경 쓸 부분도 없었습니다. 단지 오히려 그 점 때 그런 교회 재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국에 있는 대학교 중에 가장 많은 외국인이 그 선문대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딜 가나 외국인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장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선문대학교는 소수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선배님들 수가 적은데 그걸로 인해서 통번역 시장에 진입할 때 어려웠던 점이나 그런 점은 없었나요? 예, 확실히 재학 중에는 조금 정보를 얻기가 그렇게 수월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어요. 예, 선배가 많고 그런 커뮤니티가 잘 이루어져 있으면은 이제 쉽게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랬는데 지금 졸업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자기의 노력으로 좀 커버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배가 적다고는 하지만 선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적은 선배의 숫자가 적은 만큼 더 많이 정을 갖고 그렇게 대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라도 몇 없는 후배니까 이거 뭐 하나라도 더 챙겨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선배님들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모임을 갈 때마다 근황을 잘 물어봐 주시고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후배한테 주려고 하시고 선배의 숫자가 많으면 물론 좋겠지만 적었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배님은 예전에도 프리랜서 통역사로 일을 하셨고 이제부터 또 프리랜서 통번역사로 일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일본어 통번역 시장은 충분히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크죠. 예. 이제 우리나라의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가장 시장이 크잖아요. 예, 시장은 물론 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도 있고 뭐 이번에 아베 총리의 그런 우경화 때문에 많이 일본하고의 관계가 좀 식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지금 프리랜서 시장 자체가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 때문에 다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거는 단지 일본만의 그런 특별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렇게 흐름도 있어서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좋을 때가 찾아옵니다. 지금 뭐 일본하고 그런 국제 정세가 안 좋다고는 하지만 조만간에 또 좋아질 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또 엔 약세 때문에 엔 강세나 약세, 환율 변동으로 인한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일본하고는 예전부터 기술 교류라든지 그런 기술 분야 그리고 기계 분야 산업적인 분야에서 많은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부분이고요.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아서 잠시 중지가 되거나 미뤄질 수는 있지만 기술적인 통역 또 그런 특수한 분야의 통역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통번역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통번역 시장에 뛰어들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구체적인 준비는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뭐 이런 연줄이 있고 충분한 자금이 있고 아니면 뭐 특별한 배경이 있다고 해도 실력이 없으면 다 말짱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력을 우선 키우시고요. 실력 외에도 사람을 대하는 법을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필드에 나와서 일을 해보니까 조금 자기는 전문적인 통역사다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서인지 사람들에게 뭐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인사는 하더라도 조금 살갑게 대하지를 못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환영은 받지는 못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통역을 잘하면 물론이지만 통역 외에도 자신을 편하게 해주는 통역사를 더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일을 하고 실력은 있지만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클라이언트는 두 번 다시 그 통역사를 찾지 않을 거거든요. 다만 뭐 진짜 그 통역사의 실력이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없을 정도로 뭐 뛰어나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별개의 얘기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사회성, 사람을 대하는 방법, 고객을 대하는 방법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재학 중에 그런 부분들을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많이 배워서 진정한 실력도 갖추고 인성이 갖춘 통역사로 거듭나서 시장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에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문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중과 엄진주입니다. 오늘 한중과를 졸업하신 7기 현문영 선배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자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듣고자 합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중과 7기 졸업생이고 현재 통번역 시장에 뛰어든 지 7년이 지났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현재 우리 대학원에서 통번역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역과 번역은 일부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의뢰를 받고 또 기관, 단체, 협회, 업체 등에서 직접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럼 일을 하실 때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시나요? 사실 매번 일을 마무리할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번역과 같은 경우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번역을 완성해서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또 한 건을 완성했다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보통 통역사를 필요로 하는 행사는 대부분 IT, 의료, 학술, 산업 등 전문 분야입니다. 연사와 청중 모두 전문가이고 저만 비전문가입니다. 청중들이 저의 통역을 듣고 연사의 설명을 이해하면서 머리를 끄덕이거나 그리고 연사가 유머를 했을 경우 통역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웃을 때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사례인데 국내 모 광고업체에서 번역 품질 때문에 고객사의 중국 법인 측 심사를 계속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팅 때마다 번역 품질이 문제가 되었었던 거죠. 의뢰를 받아서 진행한 다음 중국 법인 쪽 승인을 받아 앞으로 1년간 수주를 따게 되었습니다. 업체 대표가 기쁜 마음에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밤 12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원래 이런 번역 같은 경우는 페이지당 글자 수를 계산해서 비용을 받는데 파격적으로 번역 분량과 관계없이 프로젝트당 퍼센테이지를 계산하여 기존 비용의 5배 정도를 현재 보수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프리랜서를 하면서 이렇게 일이 많을 때도 있지만 사실 소득이 불안정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통역만 한다면 아마 불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1년 중에 행사가 가장 많이 몰리는 시기가 3월에서 6월 그리고 9월에서 12월이거든요. 아시다시피 통역 한 건을 맡게 되면 통역이 필요한 당일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를 받게 되면 미리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사전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고객이 발표문을 보내주시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 거의 쉬는 날이 없습니다. 또 보통 번역 일도 함께 병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수기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고객이 정말 많거든요. 최근 들어서 한중 양국 간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번역 수요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향후 한중 통번역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가 한중과니까 중국어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몇 년간 현역에서 지켜본 결과 매년 일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또 한중 FTA 타결로 양국 경제 교류가 전혀 없이 활발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방송 분야에서는 중국이 한국 방송 프로그램 포맷과 드라마를 수입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쪽 수요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쪽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만약 여러분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방송 연예 분야 통역만 전문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선배님, 제가 알기로는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통대에 진학하고 지금은 이제 통번역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고 그 통역사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처럼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가 승진 기회를 눈앞에 두고 1년 준비 끝에 대학원에 입학한 거거든요. 저로서는 굉장히 큰 결심을 내리고 이제 안정적인 수입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 것인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일을 통해서 얻는 만족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통번역 대학을 지나가는 것을 준비 중인 많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지방 소재 학교라 꺼려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환경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또 졸업 후에는 타 학교 졸업생과 비교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텐데 고객이 원하는 것은 품질이지 출신이 아닙니다. 본인이 학교에 와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 앞날이 달라질 것입니다. 통번역사를 지망하는 모든 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원하는 바를 이루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현문영 선배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통번역 시장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